저희 아들이 하나 있어요. 4-5살 됐을 때 멀미를 한 거예요. 자기 손에 오바이트를 했는데 기사님을 자꾸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. 그리고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거예요. 내가 그걸 보고 왜 그렇게 나 어릴 때와 얘가 똑같은지. 저는 그 대인 공포증에 가까웠거든요. 지금은 내 말을 하고 내 글을 써요. 눈치 보던 사람에서 이제는 이제 관종이 됐어요. 말문이 막혀서 쓸 글이 떠오르지 않아서 당황했던 그런 기억 누구나 있을 겁니다. 자, 오늘 대통령의 말과 글을 돕던 강원국 작가님이 우리를 도우러 오셨습니다. 훈련이 잘 돼 있네요. 연습 몇 번 했죠. 제가 뭐 말 잘하고 글 잘 쓴다는 건 다들 아시죠. 되게 이제 말을 잘하거나 글을 잘 쓰는데 저는 둘 다 잘하는 사람이고요. 어찌 보면 저의 어떤 그 성장사, 말과 글에 관한 나의 개인적인 성장사를 오늘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저희 아들이 하나 있어요. 좀 이제 30살인데, 그러니까 한 4-5년 전에 그 친구가 4-5살 됐을 때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내려가는데 친구가 멀미를 한 거예요. 오바이트를 이제 하다가 손에 이게 자기 손에 오바이트를 했는데 기사님을 자꾸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. 그리고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거예요. 내가 그걸 보고 왜 그렇게 나 어릴 때와 얘가 똑같은지, 왜 이렇게 눈치를 심하게 보는지.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친척분 댁 이렇게 하면 밥을 먹을 때도 그 주인집이 뭘 먹는지 유심히 봤어요. 그거 안 먹으려고. 그거 날름날름 먹으면 눈치 없는 거니까. 근데 왜 눈치를 볼까? 읽으려고 보는 거예요. 그 상대를 읽으려고. 근데 왜 읽으려고 할까? 맞춰주려고. 왜 맞춰주려고 할까? 칭찬받으려고. 아니면 혼나지 않으려고. 눈치를 심하게 보면서 대학교 시절까지 학창 시절을 보내고 이제 김우중 회장의 연설문을 쓰는 일을 하게 됐어요. 그 연설문이야말로 읽기 듣기로 쓰는 거예요. 내 글이 아니니까. 남의 생각을 읽고 남의 말을 듣고 그걸 가지고 글로 쓰는 일이죠. 그러니까 합치면 연설문만 10여 년을 쓴 거예요. 그런 일을 이제 오래 하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했어요. 아, 말이 글이 되는구나. 나중에 내 말도 글이 될 수 있겠구나. 그리고 이제 그 말을 요약하고 불리는 그런 훈련을 이제 많이 했고요.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제 책을 이제 쓰게 됐는데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, 그 글쓰기 책의 어떤 바이블 같은 거고요. 그거 쓰는데 한 달여 걸렸던 것 같아요. 그다지 어려움이 없었어요. 왜 그러냐면 최근까지 계속 말해 봤던 거거든요. 말해 왔던 것이고. 그때 이제 느낌이 한 10시간 정도 말할 수 있으면 그게 한 권의 책의 분량이구나. 그래서 이제 책을 내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. 강연을. 뭐 제가 그전까지 얼마나 말을 않고 산 사람인지 거의 저는 그 대인 공포증에 가까웠거든요. 말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았어요. 근데 이제 말을 잘하기 위해서 제가 늘 메모를 했어요. 그 글쓰기에 관해서 한 1,700개 이렇게 메모를 했어요. 근데 그 메모가 말을 준비하는 이제 용도로 메모를 했는데 강의 때마다 이전 강의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말을 한 마디라도 보탠다. 그 한 마디를 이제 찾는 게 저의 공부였고 그 한 마디가 찾아졌을 때 메모했고 메모한 걸 가지고 가서 한 마디를 보탰어요. 이제 그 과정을 한 2년 반 강의를 계속하면서 메모도 하면서 이렇게 했죠. 그래서 이제 깨달은 게 말과 글은 함께 가야 되는구나. 말을 잘하려면 글을 써야 되고 글을 잘 쓰려면 말을 해야 되는구나.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느 한쪽을 잘하고 한쪽은 좀 두려워하거나 서툰 경우들이 많은데 그걸 같이 안 해서 그래요. 예를 들어서 말을 잘하는데 글은 좀
쓰는데 어려움이 있다. 만약에 글을 쓰면 잘하던 말을 더 잘하게 돼요. 그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.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됐어요. 그래서 같이 다루고 있는 책. 그래서 말과 글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 책을 생각해서 쓴 책이 나는 말하듯이 쓴다예요. 첫 번째는 말하듯이 쓰자는 말은 말하듯이 자주 쓰자는 의미다. 말은 자주 하지 않냐. 글을 가끔 쓰니까 문제가 있는 거다. 글을 말하듯이 자주 써라. 그래서 방법은 그럼 뭐냐? 메모를 많이 해라. 그 글쓰기다. 그러니까 메모로 글을 사실은 준비해야 돼요. 그래서 제가 이 메모는 정말 말하기 글쓰기를 위해서 필수 조건이에요. 이런 거나 똑같아요. 그 공부 않고 시험 잘 볼 수 없거든요. 근데 공부는 안 했으면서 시험은 잘 보고 싶어. 그럼 그런 사람은 시험이 다가오는 게 두려워요. 그러니까 메모는 공부예요. 시험이 말하는 거, 글 쓰는 거예요. 메모로 말할 거리, 글 쓸 준비를 평소에 조각들을 모아놓지 않으면 말하기 글쓰기를 잘할 수 없고 말하기 글쓰기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자주 쓰라는 말은 저는 이제 메모를 해라. 생각나는 모든 것을 메모해라. 그 메모한 것을 말할 때, 글 쓸 때 써먹어라. 그러니까 말해야 될 때, 글 써야 될 때 그때 뭘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때는 이미 늦어요. 두 번째 말하듯이 쓰라는 의미는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상대를 앞에 두고 말해요. 벽에다 대고 말하지 않죠. 글을 쓸 때도 독자를 앞에 앉혀놓고 글을 쓰라는 거예요. 독자를 앉혀놓고 글을 쓰는 방법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. 첫 번째, 그 독자를 정하는 거죠. 그건 정해야 돼요. 실존 인물로 누구 한 사람을 정해야 돼요. 저는 실제로 정하고 써요. 그리고 두 번째, 뭘 줄 때 그 사람이 좋아할까? 뭘 그 사람이 내 글에서 원할까? 근데 사실 사람을 정해놓으면요, 그게 생각이 나요. 그 친구 되게 글 쓰는 거 두려워하니까, 글쓰기 어떤 자신감 같은 거, 이런 걸 줘야 되겠다. 그 친구 되게 게을러서 글 안 쓰는데,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을 줘야 되겠다. 뭘 줘야 될지가 이제 잡히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가 뭘 줄지를 정하는 거죠.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 이제 글을 쓰는 과정에서는 그 독자와 대화하면 쓰는 거예요.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독자의 소리를 듣는 거죠. 내가 쓰고 있으면 소리가 들려요. 아니 갑자기 그 무슨 소리예요? 좀 천천히 설명해 보세요. 아니면 됐고요. 결론이 뭔데요?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. 저는 그 훈련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모실 때 저의 독자는 늘 한 명이었어요. 그분의 소리를 들었어요. 처음에는 이게 사후에 들었죠. 내 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 소리를 들었죠.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. 어떤 지적을 하고 어떤 요구를 하실지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말은 원래 그렇게 실시간으로 듣게 돼 있죠. 그 반응을 보면서 그 반응을 내가 반영해서 말을 하죠. 근데 글은 시차를 두고 그 반응이 와요. 그러니까 시차를 두지 말고 말처럼 실시간으로 반응을 느껴가면서 그 반응을 내 글에 반영하면서 글을 쓰라는 거죠. 그렇게 쓰면 훨씬 또 외롭지가 않아요. 여러분들 카톡 할 때 무슨 그 어렵지 않잖아요. 그게 상대의 반응을 생각하면서 글을 쓰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쓰라는 게 이제 세 번째, 독자를 앞에 두고 글을 쓰는 거고요. 마지막으로 독자를 앞에 두고 말하듯이 쓰라는 의미는 독자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. 독자를 위하는 마음으로. 독자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독자에게 뭐 어떤 뭐 감동을 주건 재미를 주건 어떤 사실을 알려주건 정보를 주건 그 독자에게 뭔가를 줘서 그 독자가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쓰자는 거죠. 그러면 독자가 알아요. 그 진정성을 느껴요. 그건 글재주 뭐 이런 것과 크게 관계없어요. 그 마음이 느껴지면 고마워해요. 그래서 이제 그 네 가지를 하면서 이제 글을 쓰는 게 그 독자를 앞에 두고 말하듯이 쓰는 겁니다. 세 번째는 말해 보고 쓰라는 거예요. 그건 앞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
글을 쓰기 전에 누구한텐가 먼저 말을 한 번씩 해보세요.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쓸 글에 대해서. 저 같은 경우는 아내한테 주로 이제 말을 하고요. 아내가 이제 안 들어주면 저 혼자 산책을 해요. 걸으면서 말을 해봐요. 이게 좋은 게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생각이 나요. 말을 해보면. 처음 말을 시작할 때는 없던 생각들이 나요. 꼬리를 물고 나오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시거나 이러면 뭐 상사들께 이제 글을 보고서를 갖다 드리면 상사가 잠깐 와보라고 하죠.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, 이게 뭐 하자는 거냐고. 그러면 그때는 말을 해보라는 거 아니에요. 한번 설명해 보라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말로 하죠. 이런 내용입니다. 이런 취지로 이렇게 쓴 겁니다. 그러면 바로 알아들어요. 말이 글보다 이해가 훨씬 빨라요. 그건 틀림없어요. 말해보고 쓰면 말 같은 글이 된다고요. 구어체로 훨씬 잘 읽혀요. 우리가 글을 눈으로 읽는 것 같지만 자기 소리를 듣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래서 말해보고 쓰면 훨씬 거기에 가까운 글이 되는 거죠. 제 책의 장점은 제 책을 읽어보면 잘 읽힌다는 거예요. 술술 읽힌다는 거죠. 사 보세요. 사 보시면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정말 내 소리가 들린대요. 내가 말해주는 것 같아. 왜 그러냐면 이 말이라는 것은 글과 달리 표정이 있어요. 말에는. 그 표정과 어찌 보면 말을 할 때 어떤 그 손동작 이런 것들 말투 이런 걸로 의미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글이 말 같으면 그런 표정이 보이고 그런 도움을 받는 거예요. 저는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눈치를 심하게 보는 사람이었어요. 제가 눈치를 심하게 보면서 키워진 게 있어요. 관찰력이 키워졌고요. 유심히 보고 그다음에 공감력이 키워졌어요. 그래야 비율을 맞춰줄 수 있으니까. 이제 그것들은 여전히 저의 무기가 되어 있고요. 근데 이전과 다른 것은 눈치를 본다는 건 누구에게가 나를 맞춰주는 거예요. 지금은 내 말을 하고 내 글을 써요. 누구에게 맞춰주는 게 아니라 나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. 나 이런 사람이야. 내 생각 이거야. 나를 보여주는 행위라고요. 그래서 저는 눈치 보던 사람에서 이제는 이제 관종이 됐어요. 관종이 돼 보니까 우선 이제 매일 예스24나 뭐 교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책이 얼마 팔렸나 보고 그다음에 내 이름 검색해 보고 새로운 뭐가 뜬 게 있는가 그걸 매일 보는 거예요. 하루에도 한 몇 번 들어갈 거요. 근데 이게 재밌는 거예요. 그게 왜 이렇게 재밌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선 사람은 누구나 다 이게 어떤 자기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인정 욕구가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누구를 돕고 그러면서 내 어떤 역할을 하고 기여를 함으로써 자아를 실현하고 사실 이런 게 원래 본연의 사람이 갖고 있는 욕구가 아닌가 싶어요. 이제 그런 욕구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. 내 말과 글을 통해서.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온라인상에 저에 관한 게 이제 차곡차곡 메워지고 있거든요. 불과 내가 이 말하고 내 글을 쓰지 않을 때 정말 포털 사이트에 가보면 제 이름을 검색해 보면 아무것도 뜨는 게 없었어요. 뭐 간단하게 옛날에 뭐 했던 사람, 어디 다녔던 사람 이 정도가 다예요. 그건 내가 아니거든요. 내 말과 글이 나예요. 누구나 저같이 될 수 있어요. 누구나 저같이 될 수 있어요. 말과 글처럼 그렇게 들인 만큼 확실히 성장하는 게 없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시고 나도 말을 좀 잘해야 되겠다. 나도 글 한번 잘 써보고 싶다.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또 그 마음만 갖지 말고 실제로 말을 많이 하세요. 글을 많이 쓰시고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들 모두 자기 책을 내시고 유튜브에서 자기 강의를 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여러분 플렉스 돈 가지고 하죠? 아니에요. 말과 글로 하세요. 나의 지적 능력으로 나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야. 나 이 정도야. 플렉스를 이제는 우리의 이 말과 글로 하자고요. 자,
우리 오늘 강원국 작가님께 초능력을 키우는 법을 배웠고요. 나는 말하듯이 쓴다. 예, 책을 통해서 심화학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꼬꼬독 꼬꼬독.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